한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에 숨어있는 모든 스토리들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만나볼게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아, 그림이 예뻐요. 이젠 신축보다 리모델링, 수혜주는 무엇일까? 국보 디자인.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나 또 많은 이들의 인식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신축 시장은 좀 위축되는 건 사실이죠. 리모델링 시장 업황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먼저? 네, 일단 뭐 현 정부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과열을 잡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인가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면 30년 이후에 재건축이 좀 인가가 떨어졌다면 더 늘려도 괜찮다. 오히려 중간적인 이제 보수 작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권장을 하는 이전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화에 좀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단 국보 디자인을 이제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지금 법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된 부분들은 아닌데 어차피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이제 이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실제 지금 그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세수를 늘리겠다라는 쪽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들이 대다수가 이제 좀 부를 좀 많이 축적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에 대한 분배를 좀 많이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그들을 위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좀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현재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국보 디자인이 갖고 있는 이런 사업적인 역량 안에서 기회가 좀 충분히 많이 있을 걸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보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역량이 좋다. 그럼 어떤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동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벌써 지금 업력이 35년이 넘은 이제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랫동안에 이제 해왔어요.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업력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 지배력을 좀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좀 도급 순위로 봤을 때 2003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그 기업들에 대한 수주는 당연한 거고 주로 이제 정부기관 쪽에 대한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동사의 레퍼런스로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동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테리어 기획이랑 설계, 시공, 감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그 일사천리로 진행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동사같이 지금 이제 몇 개 안 되는 나름대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 기업들은 몇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좀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또 국보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해요. 해외 부분에서도 성과를 좀 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국내 시장만 생각한다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동사는 외형 성장 쪽보다는요 주로 이제 내실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문 디자이너라든지 엔지니어들을 이제 다수 이제 확보하는데 인재 확보에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경영에 대해서 확장을 좀 많이 했죠, 무리하게. 근데 이제 IMF 이후로 이제 많이 이제 도산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내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는 있어요. 이따 잠시 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년 한 10%에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훌륭한 실적은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 입장에서도 이제 해외 시장의 공략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미국, 중국, 멕시코, 인도,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헝가리, 필리핀. 그쪽에 이제 제휴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현지의 종속 기업을 직접 이제 동사가 투자한 그동안 많이 쌓였겠죠. 그런 현금 자산을 계속적으로 해외 쪽에 투자를 하면서 각 지역의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권의 이제 러시아까지 심지어 동사의 종속 기업이 있다라는 얘기는 해외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작년까지는 이런 해외 쪽에 대해서 도급으로 잡힌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도급 1위 국보 디자인입니다.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뭐 최근의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은 잠깐 또 언급을 드렸는데 크게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2017년도가 유일하게 좀 많이 급증을 했거든요. 한 3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게 거기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보면 동사하는 다른 기술주들처럼 성장을 급속적으로 뭐 바이오주들이나 그런 것처럼 막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도급 자체가 이제 프로젝트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따올 수 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이제 따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지만 올해 역시도 한 10%에서 15% 정도 성장이 좀 예상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단연히 이제 성장을 해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 내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좀 남는 장사를 한다. 좀 잘할 수 있는 역할에서 이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제 해외 사업 개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이제 뭐 신사업을 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그 자산을 오랫동안 또 많이 축적이 되면서도 자산 가치 대비 이제 자산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성보다는 축적했던 자산. 3분기 기준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벌써 동사가 현금성 자산을 약 194억을 갖고 있고요. 금융 예치금만 벌써 한 850억이에요. 벌써 1,000억 정도가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해외 쪽에 이제 투자한 부동산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국내에서 갖고 있는 뭐 지금 서교동 쪽에 지금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토지랑 건물 쪽까지 포함을 하면 한 1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것만 순수하게 따지더라도 1,100억, 1,200억이 훌쩍 넘어가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이 안 되거든요. 자산 자체만 보더라도 실적은 성장을 계속 할 거고 네. 갖고 있는 자산은 1,000억이 넘고 무차입 경영을 계속 30년 넘게 해오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시고 투자를 좀 멀리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신 팀장님이 이렇게 즐겁게 종목 얘기를 하시니까 국보 그런가요? 디자인에 관심이 확 가는데요. 추가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으로 북한 관광 산업 개발수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으로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그러네요. 잠시 후에 아마 이따가 가격 전략 말씀드릴 때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아마 드릴 것 네네. 같은데요. 일단 동사가 이제 수주를 따낸 프로젝트를 잘 보시면 카지노 사업 쪽에 있고요. 그리고 호텔 쪽 뭐 로비라든지 이런 또 전시 문화 콘텐츠나 전시에 대해서 뭐 상설 전시나 기획 전시에 대한 수급은 단연 뭐 국가 뭐 그룹사들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해외 클라이언트들 쪽에서도 계속 지금 해외 쪽에서도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랜 동안 축적된 노하우나 레퍼런스 없이는 절대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작은 이런 인테리어 기업들에는. 그런 거 봤을 때는 동사는 거의 뭐 합법적인 과점 시장 안에서 앞으로 수주를 따낼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금강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분명히 저는 이건 하나의 뭐 북한과 미국이 뭐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쫑났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협상의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이 있고 어디서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고 밀당의 하나의 저는 과정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굳이 오늘 좀 이런 뭐 빅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투기성 좀 수급이 좀 들어온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역으로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좀 나중에 좋은 그림이 나올 때 오히려 이렇게 악재로 나올 때 물량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하나의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차트 분석해 주시면서 자세하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가격 전략을 한번 쭉 저희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일봉 차트 잠깐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네네. 추가적으로는 좀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 종목들을 잘 보시면 기존에 이제 올백 했을 때도 기존에 뭐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뭐 대연이라든지 네. 뭐 DPC라든지 거래가 이렇게 많이 물론 DPC는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고점을 형성을 해 가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잘 보지 않을 때 거래량이 작을 때 가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핵심은 시가로 들어가면 일단 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즉 일봉을 잠깐 차트 보시면 일단 21선 아래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조금 이제 뭐 북한과의 관계가 미국과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을 때 2월 달에 잠깐의 수급이 유입된 걸로 좀 판단은 되는데 단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네. 2년 동안에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실적은 계속적으로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2,700억, 3,000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더 확장이 되고 동사가 거의 독식을 이룰 걸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눌림목은 충분히 좀 잡힌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2월 이후로 단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눌림목에서 지속적으로 아래 이제 시가 공략보다는 지정가 주문으로 지금 주문을 좀 들어가시면서 조금씩 모니터링이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뭐 지금 당장 아래 호가가 아니라 네다섯 호가 밑으로 이제 걸어 두셨다가 일 보시다가 체결되면 좋은 거고 모아가는 좀 전략들을 매주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 주식수가 많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뭐 한 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뭐 이런 돌발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땐 들어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게 나온다든지 오히려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미리 선침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어느 가격 라인까지요? 현재 일단 가격 자체는 뭐 15,000원대 지금 손절 가격도 갖고 오긴 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15,000원대 전후 때 평균 가격대 자체를 16,000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뭐 분할 뭐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좀 분할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이제 그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자면 19,200원 정도. 기존에 있었던 이제 목표가 수급이 들어왔던 고점보다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19,000원에서 8,000원대까지는 조금 매물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중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 선에서 차익 실현을 좀 준비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리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자리가 워낙 지금 싼 자리이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도 멀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좀 여유 자금이라면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눌림목일 때 이 가격을 좀 모아나가자, 이 주식을 좀 모아나가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긴 시각으로 바라봐도 충분히 좀 안전하게 투자해볼 만한 종목 국보 디자인 이야기해 주셨네요. 국보 디자인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 나중에 언젠가 국보 같은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과 함께 오늘 이 종목 파헤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